자, 태극기를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늘이라고 해놨어. 그쵸? 하늘을 하늘이라고 했고, 땅이 밑에 있으니까 땅을 밑에다가 해놨잖아요. 땅을 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쵸? 왜냐면 주역에서는 이런 괴를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여기는 하늘이잖아요. 밑에는 땅이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하늘의 기운이 하늘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하늘의 기운은 자꾸 올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론가 가버릴 것 같잖아. 음의 기운은 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음은 하강하잖아. 그럼 왠지 얼어버릴 것 같잖아. 그럼 서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요게. 여기 하늘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데 굳이 여기다가 하늘의 괴상을 여기다 배치했을까? 여기는 땅의 위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겠는데 굳이 여기다가 땅을 배치했을까? 이런 고민이 있겠죠.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명리학이든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말띠가 말달에 태어났는데 말날 태어났어. 그런데 말시에 태어났어. 사주팔자에 불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 뭐 남는 게 없잖아요. 활동하다가. 몸에 피로물질이 쌓여서 완전히 그냥 일찍 죽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천적으로 또 뭐 그만큼의 음식을 흡수하고 그만큼의 노력을 하면 괜찮지만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냥 활동하다가 그냥 크게 화끈하게 성공했다가 화끈하게 실패하고 몸도 완전히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집에 가면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당신 사주가 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올해가 뭐 말의 해니까 당신 너무 위험하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 쥐띠해 물의 해잖아요. 그러면 좌우충이 돼갖고 좋은 점도 있지만 한 방에 심장마비, 심근경색으로 뭐 중풍으로 위험하다. 이런 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점괘가. 그렇다는 건 뭐예요? 동양에서는 불기운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흙의 기운을 만나거나 물의 기운을 만나거나 아니면 금의 기운이라도 만나서 뭔가 좀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주가 쥐띠가 자월, 자일, 자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바닷물과 같은데 인간이 그 바닷물의 기운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당신은 장이 차고 아래가 차고 갑자기 심장이 그냥 탁 멈추는 그 불기운이 그냥 완전히 단절이 되는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물기운이 저렇게 또 넘치면은 불기운을 만나든가 아니면 나무의 기운을 만나서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불기운은 불기운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기운은 물기운으로 존재하면 안 되고 그것을 중화시켜 주거나 아니면 소통시켜 주거나 어떻게 좀 조절해 주는 상대 에너지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평명리학에서는 그걸 이제 조절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억구법이라고도 하고 뭐 강약 조절법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태극기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하늘의 위치를 하늘에다가 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순환 원리로 설명하는 분들은 하늘의 위치가 땅의 위치가 바뀌어야지 순환이 되는데 저렇게 되면 뭔가 단절이 되고 뭔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태극기가 그걸 또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런데 안 놔두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죠. 이 자체가 뭐예요? 섞일 수밖에 없게 해놨잖아요. 그림에서.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아까 공부했는데 감개를 상징하면서 물을 상징하잖아요. 이건 뭘 상징하죠? 가운데 딱 되는 거. 리께를 상징하면서 뭘 상징해요? 불을 상징하잖아요. 물이 위에 있잖아. 불이 밑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태극기 참 잘 그린 거죠. 잘 그렸다고 그러면 좀 어떤 표현일지 모르지만 잘 표현을 한 거죠. 단순히 하늘과 땅의 자연 원리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되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순환의 생명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위에다가 배치해야 돼요. 그리고 불을 아래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물기운하고 불기운하고 계속 사귀겠죠. 어떻게 사귀어요? 불기운은 막 올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기운은 막 내려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귀죠. 그래서 이제 주역의 괴상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기 보셔봐. 요게 이제 지천태괴예요. 요게 이제 땅지자예요. 땅지자. 그쵸? 요건 뭐예요? 하늘천자. 그러니까 뭐예요? 땅과 하늘이 서로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태자. 이 태자가 무슨 뜻이에요? 클태자.
아주 원만하고 세상이 부드럽게 돌아간다.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나와 조화롭게 돌아간다. 아주 좋은 괴란 말이에요. 물론 주역의 괴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걸 지천택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요게 감이잖아요. 감, 수. 요게 수잖아, 수. 수를 상징하잖아요. 감깨라고 하면은 더 멋있는 말이고 하여튼 수라고 하시면 되고 요건 리깨잖아요. 이거 봐, 물이 또 위에 있잖아요. 그쵸? 물이 위에 있으니까 물은 내려오려고 하겠죠. 불은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사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걸 재라고 그래. 기재. 서로 사귀면서 원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 반대 꾀가 주역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역에는 뭐 없는 꾀가 없으니까 다 있겠죠. 이거 반대로 바꿔놔 볼게요. 그럼 뭐야? 천. 하늘이 위에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이제 초보 공부하시는 분이죠. 주역에서는 순환의 원리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늘이 위에 있으면은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안 좋다 좋다 또 나누면 안 되지만 우선은 일단 안 좋다고 우리 그냥 일단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땅 지자를 표현하죠. 그러면 천지 비. 오 이거 봐 비. 이 비자는 뭔가 막혔다. 꽉 정체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저기 동양의 의학의 한의학, 중의학의 책을 읽다 보면 비증이라는 게 있어요. 비증. 명치에 꽉 맥혀갖고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속이 답답하고 물만 먹어도 탁 걸리고 요거를 이제 비증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에요. 요게 이제 비증이란 말이에요. 물론 비증을 이렇게 쓰진 않겠죠. 질병 영역일 때는 요 글자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비증을 쓰면은 요게 이제 비증이라는 거예요. 예, 그 명치가 꽉 맥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늘의 기운하고 땅의 기운이 서로 안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요 비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뭔가 콱 막혔다는 뜻이에요. 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는 게 자연의 원리인데 그게 무슨 비예요? 명리학에서는 그 하늘의 기운은 땅으로 내려와야 되고 땅의 기운은 하늘로 증발돼서 계속 생명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비가 내리는. 그럼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만물이 무성하겠어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곳이 만물이 무성하겠어요?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만물이 무성하겠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사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천택괴가 완성이 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괴상을 그 자연 원리에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인체 원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도 보세요. 수화를 또 반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화, 수죠. 그럼 여기 또 뭐예요? 미제라고 써 있잖아요. 미제. 서로 사귀지 않는다. 교류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수화미제는 수화기제하고 이름이 벌써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이든 명리학이든 뭐예요? 물과 불은 서로 사귀어야지 된다. 이걸 표현하는데 괴상으로 표현할 때는 그 위치를 바꿔놓으면은 사귄다라는 뜻이고 원래 위치대로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은 서로 분리가 된다. 꽉 막혔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주역 괴상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 원리대로 그냥 적용을 해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승화강을 이해하면서 태극기의 물과 불이 이렇게 반대 위치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다가 불을 해놔야지 이 물기운이 불기운에 의해서 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해놔야지 이 불기운이 과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땅에 합류하겠죠. 참 잘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따로따로 떼어놓으면은 왜 여기다가 하늘을 해놨을까? 하늘에는 땅을 해놓지. 그 다음에 여기 땅에는 하늘을 해놓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여기가 신의 한 수죠. 물과 불의 위치를 딱 잡아줌으로써 영원히 음양이 만나서 생명 현상을 만들어내죠. 이게 아마도 우리의 기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열차게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의 원리에 합류하는 그러한 또 힘이 우리에게 또 생기는 거겠죠. 그것을 또 상징하는 게 태극기의 표현이 됐겠죠.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뵐게요.